지난 시간 우리는 절벽 위에 세워진 제비둥지성과 드넓은 바다에서 넘실대는 생명 에너지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돋보였던 결혼식에선 진심 어린 축하도 보냈습니다. 세계의 운명을 바꾼 역사의 현장과 고대 그리스의 유적지 케르소네소스까지 흑해가 품은 보석 얄타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예술과 문화의 도시 오데사로 떠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배출한 오데사 국립음악대학교, 예술가를 키워내기 위한 오데사의 노력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가 끝나고 유럽이 시작되는 경계에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자긍심, 예술의 고향 오데사로 떠납니다. 오데사로 가는 기차역입니다. 입구가 유럽의 귀족 저택 같아요. 키예프 중앙역은 국내 각지는 물론 유럽 전역을 실핏줄처럼 연결하는 기차들로 늘 분주합니다. 오데사행 기차에 탑승하라는 안내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풍 가는 아이처럼 오랜만에 기차 여행에 무척 설레었습니다. 보통 기차보다 천정이 더 높은 기차란 걸 눈치채셨나요? Ресторана у нас нет. В этом поезде все места сидячие, потому что поезд дальнего следования, чтобы человек мог отдохнуть, полежать, не только сидеть, он устает, а когда он лежит, он отдыхает, чтобы было, приехал он не уставший, а отдохнувший. 열차가 출발하니까 이런 걸 주네요. 침대 시트하고 벽에 시트.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독된 새 시트로 짠! 아이고. 기차가 출발하니 여행자라는 게 더 실감나는데요. 기차 여행이 주는 묘한 설렘과 낭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조금씩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차창밖 풍경도 조금씩 바뀝니다. 기차를 탄 지 거의 15시간 만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흑해로 향하는 관문이자 우크라이나 최대의 무역항 오데사. 여기는 예술의 도시입니다. 이런 샵 이름들, 가게들 이름들도 보면 레스토랑이나 카페 이름들도 대부분 작곡가들 이름이라든지 음악가들 이름,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있죠. 정말 사람들이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도시 구석구석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데사가 예술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건 200년 전에 오데사에 부임한 오데사의 첫 번째 지사 죽제 레실랴 덕분입니다. 그는 문화, 예술, 학술 방면의 부흥을 위해 애썼고 시민들은 지금까지 그 업적을 기립니다. 소풍 나온 꼬마들이 꼼짝 않고 서서 보는 건 뭘까요? 부두 근처에서 시작해 42m 위의 언덕까지 완만하게 이어진 200개의 계단, 바로 포템킨 계단입니다. 지금은 포템킨이라 불리지만 원래는 불바르 계단이었다고 합니다.
1905 году на рейде Одесского залива стал броненосец Потемкин, на мачтах которого развивались красные флаги, началось восстание. Жители города поддержали восстание, и на бульварной лестнице был митинг. Да здравствует парламент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Долой императора! И был произведен расстрел демонстрации. 이 계단은 러시아 무성 영화인 전함 포템킨의 이 장면이 나와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오데사 시가지는 항구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구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어떤 효율적인 그런 통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00여 년 전 계단을 가득 채웠던 혁명의 함성은 잊혀지고 이제는 예술의 도시 오데사의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 가봤더니 꼬마 숙녀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 노래를 청했는데요. Певица Таисия. 세계 어디 가든지 나이 불문하고 가장 빨리 친해지는 건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아이가 나를 무서워할까봐 나는 노래할 수 있어. 너는? 그랬더니 I can sing too. 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노래를 하는 거죠. 너무 예뻐. 아주 자연스럽게 노래로 말하고 노는 것이 기특하면서도 한편 부럽기도 했습니다. 오데사에는 기다림의 자물쇠가 매달려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녹슬고 낡은 자물쇠의 주인은 선원의 아내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자물쇠를 달고 사랑을 맹세하면 배를 타고 나간 남편이 꼭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물쇠 거리 바로 옆에선 사랑하는 남편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바라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작가가 대형 설치 작품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거리든 작업실이든 작업에 열중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데사입니다. 보물찾기를 하듯 오데사에서는 곳곳에 설치된 작품들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명 소설가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의자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엉덩이가 닿는 부분에 소설 속의 글귀들을 새겨넣은 것이 인상적입니다. Тут каждый из этих изречений, что там говорили, да, персонажи этого романа. Илья Ильф и Евгений Петров, это наши авторы одесские, они написа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два бессмертных романа «12 стульев» и «Золотой теленок». И вот 12-й стул у нас стоит, а в одном из стульев были зашиты сокровища, бриллианты. И искали, Киса и Ося искали бриллианты в стуле. Вот у нас стоит с нашими сокровищами. 작품에 앉아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의자에 앉으면 삶의 지혜가 생기고 글을 쓸 때 영감이 잘 떠오른다고 합니다. 예술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고 싶은 생각에 저도 의자에 앉아보았는데요. 영감이 팍팍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인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문학가는 역시 푸시킨입니다. 시민들은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면서 세계적인 문호의 동상을 볼 수 있는 도시가 오데사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모두가 그 문화의 도시 그러면 이 오데사를 떠올리죠. 단연코 오데사라고 말하는 그런 도시인데요. 단순히 뭐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발렛, 문학, 미술 할 거 없이 또
또 도시 전체의 건축이라든지 조경, 이 이 도시 개발하는 그런 형태 자체도 굉장히 서구 세계를 표방해서 문화적인 선진적인 그런 것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문화적인 것으로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의 도시 오데사를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오데사 국립음악대학교입니다. 제가 몸담았던 학교이기도 한데요. 교수로 일하면서 사실 너무 많이 외롭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마음이 뭉클하네요. 익숙하고 정겨운 풍경들을 보니 오랜만에 고향에 온 듯 했습니다. 빈 공간을 찾아 연습 산매경에 빠진 학생들의 풍경도 여전하고요. 버튼식 어코디언 바얀을 연주하고 있네요. 저마다의 악기로 각자 연습을 하는데도 합주를 듣는 것만 같습니다. Профессор Благовидова, которая воспитала огромную плеяду выдающихся певцов.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ый пианист, выпускник Одесской консерватории Эмиль Григорьевич Гиллис. В памяти Гиллиса у нас было проведено уже 4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а. 오이스트라흐, 필제르 리골리츠 등 훌륭한 음악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막 들리시죠? 저희 학교 특징이 학교 실내 전체가 이렇게 동형식으로 이렇게 전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체 연습하는 소리까지도 소음이 아니고 마치 전체 교향악 소리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따로따로인 악기 소리들을 어우러지게 하는 건축술은 다시 봐도 놀랍기만 합니다. 관현악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에 찾아갔는데요. 무대 위에서의 연주라 연주의 리허설처럼 보이지만 실은 평범한 수업 모습입니다. 이런 실전 연습을 통해 학생들은 무대에 익숙해지고 세계적인 음악가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이곳은 악기 수리실입니다. 악기에 문제가 생겼다며 학생이 찾아왔는데요. Здесь снять вот эту крышку. И там крутить.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은 자기 악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악기를 맡겨놓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고장나는지를 배웁니다. 하프처럼 영롱한 소리를 내는 이건 우크라이나의 전통 악기인 반두라인데요. 교수님이 직접 꼼꼼하게 악기까지 점검해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Иногда нужно мелкий ремонт, регулировк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инструмент был настроен хорошо. Что если он не настроен, будет противно музыканту и будет нехорошо слушать. 저는 주로 성악가가 있는 이 건물에서 생활했었는데요. 선배 교수님을 다시 만나니 얼마나 반갑던지요. 제가 이 방을 처음 배정받고 너무 기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을 보고 있자니 예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오데사 음대에선 매년 국제적인 콩쿠르를 개최하고 자체적인 페스티벌도 자주 여는데요. 이런 환경 덕에 학생들이 졸업할 즈음이면 학생들의 실력은 세계 무대에 데뷔할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Я очень горжусь тем, что я учусь в Одес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академии имени Неждановой. Я горжусь своими педагогами, я благодарна Богу, что у меня есть такие педагоги, что я учусь у Елены Стаховской, концертмейстер мой Татьяна Семенова. 한 해 동안 각종 콩쿠르에 입상하는 학생이 400명 정도나 되니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만 하겠죠? 수업을 위해 저도 피아노를 연주해 봅니다. Мы сегодня стараемся продолжать традиции вокальной школы. Нам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конечно, когда профессор приезжала к нам, показывала свои какие-то наработки, рассказывала о том, как она преподает. Вот. И, конечно, мы идем от того, что мы ищем что-то общее в наших школах. 천재적인 예술가를 키우는 건 학교의 역할만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곳 오데사를 둘러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오데사의 건축물에선 개성이 뚝뚝 묻어납니다. 한 국가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은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기는지에 달려있는 게 아닐까요? 오데사 시립예술회관에는 언제나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티켓팅을 했는데 가격이 한국 돈으로 2,000원밖에 안 해요. 정말 문화의 도시답게 모든 시민들이 부담 없이 어떤 공연이든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정말 너무 부러워요. 저렴한 가격에 한번 놀라고 공연장의 유서 깊은 역사에 또 놀랐습니다. It's over 200 years. It was built over 1860s. 오늘의 공연은 로미오와 줄리엣. 드디어 무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관람료가 저렴해서 공연의 수준이 너무 낮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건 기우였습니다. 무대의 조명,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흠잡을 게 없었는데요. 비용이 저렴하니 학생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겠죠. 자주 볼수록 관객의 눈높이는 높아질 테고 배우들의 실력도 자연히 좋아질 겁니다. Musicals, so actors is overseas because it's so cheap. So you may say the Odessa city is a musical city, I guess. All right. Understand. 문화예술도시에 축적되어 온 200년의 인프라, 그 중에서도 유소년에 대한 교육 현장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곳은 오데사 청소년 예술학교입니다. 러시아의 귀족 브론초프가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예술 교육기관으로 사용해달라며 기증한 궁전인데요.
학교가 세워진 지 75년 됐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발레 교실부터 찾아갔는데요. 제가 왔다고 예쁘게 인사를 하네요. 국내외 경연대회에서 받은 트로피와 사진 속의 고난도 기술이 아이들의 실력을 추측하게 합니다. 적게는 4년에서 많게는 8, 9년씩 발레를 배운 발레리나들입니다. Но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то, что здесь очень хорошая физическая подготовка. Мы участвуем во многих спортив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Мы уже чемпионы Украины многократные и чемпионы мира в Италии. Да,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В Одессе очень много направлений танцев, начиная как от степ, спортивные танцы. Он взял со многих стран, вот, например, степ, там, Америка, черлидинг тоже мы занимались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балет. Очень много направлений мы берем вот именно в Одессе, собираем и занимаемся ими. 한국에서 온 제작진을 위한 특별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실력이라는데 바로 무대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 꼬마 아가씨, 6살 막내지만 경력 4년 차의 발레리나입니다. Наш образцовый ансамбль называется «Вита Грация». Не так просто. «Вита» от слова «жизнь», «грация» от слова «красота». Мы сочетаем все вместе, и красоту, и здоровье, и умение танцевать. Дети работают замечательно, они стараются. Им это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И каждый год они повышают свою планку, растут и отлично занимаются. 예술활동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이런 환경이 특별한 아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은 아닙니다. И, в общем-то, Одесса всегда вдохновляла и художников, и поэтов, и писателей. И Одесса всегда рождала много талантливых людей и детей, которые растут и воспитываются у нас здесь, в Одесском городском дворце детского и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그런 건물인데 사실 아주 어린 아이부터 일반인들에게까지 모든 시민들에게 거의 공개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어떤 연습이라도 할 수 있게 허용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장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은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네요. 정말 문화의 도시답습니다. 벽에는 미술 작품들도 전시돼 있었는데요. 이것이 아이들의 작품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여긴 그림반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오후에 와서 창작 활동 그림을 그리는데요. 한 가지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은 대여섯 살 아이들의 그림 실력에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청소년 댄스 교실인데요. 어릴 때 시작해 꾸준히 하면 이 정도의 실력이 된다고 합니다. 정식 공연도 아닌데 라이브로 연주하는 악단까지. 요즘 연습 중인 프로그램은 항구의 도시 오데사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선원들의 춤입니다. 여느 프로무용단 못지않은 실력들이죠.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면 꽤 오래 다녀야 하지만 학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예술적 재능을 키울 수 있게 돕겠다는 교육 철학. 오데사의 학생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학생들입니다. 발레단에서 만난 베로니카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줘 방문하게 됐는데요. I just called to my mom and said, "Mom, please sit down and just to be prepared what I'm going to tell." 미니 호텔로 지어졌대요. 그 다음에 소련에서 해방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서민들 사는 곳으로 나누어서 살게 됐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역시 우크라이나인의 친절한 인정이 느껴집니다. 베로니카의 엄마는 화가이면서 배우로도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제자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요. 문득 오데사에선 가정마다 예술가가 한 명쯤은 다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베로니카는 키예프에서 은행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Russian. It was kids. The same kind of a picture. Yeah.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어릴 적 꿈이었던 무용을 다시 하고 싶어서 일을 그만두고 오데사로 왔다고 합니다. Мне это по душе, мне это нравится. И да, деньги это, конечно, играет значение, но, наверное, не настолько, чтобы перестать это дело любить. Любят же не за деньги, если по-настоящему. Если по-настоящему ты это любишь, ты просто это любишь. 넉넉하지 않더라도 꿈을 선택한 베로니카에게 제 노래를 선물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아픈 청춘도 걸으니 마음 즐겁지 않은 너 참 아름다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야. 말은 모르지만 제 공연 화면을 통해 예술을 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으로 통하는 이심전심을 경험하고 나니 베로니카와 무척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La parola. 어떤 예술 분야든 하루라도 연습을 게을리하면 몇 배의 노력을 해야 겨우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 큰 꿈이 있기 때문에 베로니카는 오늘도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합니다. My first plan was just to enter the English. My first experience was here in this. I started in you have to answer and so on and so forth. So it's much more. Most of Ukrainian 꿈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행복에 우리는 대신 페이를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둘이 서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서로 한 분야에서 그렇게 뭔가를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물이 서로 글썽글썽해지었던 이야기를 서로 공감하면서 금방 하게 됐어요. 육지가 감싸고 있는 내해지만 파도가 심하고 바람이 거세 검은 바다라 불리는 흑해. 푸시키는 흑해의 바람을 맞으며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 거칠었던 파도와 바람은 고통이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잘 이겨냈습니다. 바다의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흑해는 그렇게 이미 제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역사의 변방에 머물렀던 이 시련의 땅은 그렇게 조금씩 자신들의 운명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와. 역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니까 자연 풍경들도 덩달아 같이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